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이번 주는 화천대유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낙연이 돈 줬고 국진당이 이걸 받아가지고 완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진당은 고발 사주를 밀어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 얼굴에 막 똥이 떨어지고 막 침이 뱉는데도 상관없어. 막 그걸로 세수하면서 막 계속 던집니다. 왜? 얘네는 이거 밖엔 살 길이 없는 거야. 의혹을 의혹으로 덮고, 악재를 악재로 덮으면서 언론이 계속해서 판을 갈아주니까 그래도 살아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거 정당 해상감 아닙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윤석열이 어떻게 대권 주자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는 게 좀 슬프고 언론이 이거를 공방으로 처리해주면서 받아주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덮고 있다라는 게 이게 참 놀랍죠. 근데 저는 이 국진당의 이 지지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그런 게 최소한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한번 말아먹고 그렇게 크게 정당이 망할 만큼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의 정치 혁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 걸러낸 사람의 결과물이 윤석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국진당은 더더욱 퇴보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국진당에서 윤석열 같은 인간을 걸러내지 못하고 정말 대권 후보를 세운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을 끝으로 국진당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말하는 걸 보면 야, 저 무식하면 어서 오지. 제가 볼 때는 구구 유튜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을 정도면은 일상이 된 거야, 구구 유튜버를 보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낮아졌는데 저런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고 저런 사람이 지금 대권 주자 저당에서 1위라고 하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 저는 진짜 저질 중에 저질이 홍준표라고 생각했는데 홍준표가 요즘 멀쩡해 보이는 걸 봐서는 진짜 이 국진당은 진짜 어둠을 바라봐, 어둠을. 그러니까 어둠을 지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영도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진보라고 하고 개혁을 말하고 민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희망적인 건 뭐냐면, 그 많은 모순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빛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기 위한 어떤 긍정과 엄청난 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 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각자의 지성들이 모여서. 저는 이제 그게, 저 진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일단 추석이니까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손준성이 어저께 그 뉴스 기사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나는 고발장을 쓴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 아니, 손준생 보냄이라고 있는데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손준성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소위 이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양재택 보세요. 나는 김건희와 아무런 사적 관계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증거가 나오고 심지어 모친이 확인해줘도 아니래. 한동훈 보세요. 이동재랑 327회 통화를 했는데 나 이동재 만난 적 없거든? 나 이동재랑 통화한 적 없거든? 통화한 적이 없는데 녹취록이 어떻게 존재해? 채널A 확인해봐. 그럼 내 말이 맞는 거 알 거야. 확인됐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건 건원 유착이다. 프레임을 바꾸죠. 저는 오늘 그냥 추석이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이 두 부부의 이 얼굴 두께가 너무 심해. 완전히 얼굴 두께가 티타늄 합금이야. 저는 솔직히 김건희 씨는 이 정도가 됐으면 박사학위를 나라면 반납할 것 같아. 근데 멤버 유지를 멤버 리텐션으로 바꾸면서 지금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대 입장에서는 김건희 이거를 깐 순간 김건희 논문 심사한 사람들, 김건희가 심사한 논문들, 김건희 봐줬던 윗대가리들 다 이제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하나 덮자. 이거 열었다가 이거 완전 판도라 상자가 된다. 우리 죽는다. 이렇게 해서 덮는 걸로 결정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지금 국민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학교 감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김건희 씨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유지 논문이 털렸다고 하면 나라면 이걸 빨리 반납할 것 같거든. 반납하면은 최소한 의혹에서 반가이는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사람 이거 버티고 있습니다? 나 사실 이게 좀 되게 놀라워. 이거 버티고 있어. 윤석열은 이건 국민대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결과에 따를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와도 이제 인정도 안 하고 이제 부정도 안 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윤석열이 결혼 전 일이라고 하면서 매번 아내나 자기의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장모의 의혹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항상 윤석열이 그 말을 할 때마다 이거 너무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법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상에 윤석열이 김건희랑 같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시간은요, 2010년 10월이에요. 결혼이 2012년 4월이지만 1년 반이라는 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동거를 했다고 하면 결혼 전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언론이 이걸 넘어가게 퉁쳐줘요. 아무리 이 두 사람이 남녀관계였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이 둘은 동거나 동거 쪽으로 맞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걸 결혼 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2010년 10월에 어떤 여자가 8억이라는 현찰을 들여서 남자한테 전셋집을 얻었다.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럼 이 관계는 2010년 10월에 시작된 겁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거지? 그러면 김건희 씨가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건 2009년 막 이때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결혼 전 얘기하는데 장모의 사건들이요. 대부분 2012년에서 14년이에요. 윤석열과 결혼 전후의 얘기들이라고요. 결혼 전이라는 이 말이 나는 왜 먹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왜 확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그냥 윤석열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소한 자기가 진짜 이 김건희랑 만약에 2010년부터 동거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결혼 전의 일이란 말을 양심이 있으면 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김건희와의 관계가 2012년 10월 4월 17일 해가지고 결혼 딱 전 이게 후라고 딱 버어버리면 이 두 사람은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딱 그날 결혼한 이후로 둘이 부부가 됐으니까 그날부터 나의 어떤 속안에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전입신고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결혼 전후에 1년 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2019년 6월 바로 그 직전까지 2년 반 동안 김건희랑 전입신고한 게 이게 엇갈리잖아요. 김건희는 이미 2017년 1월에 아크로비스타 사무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언어에서는 김건희랑 같이 산 게 없는 거야. 법적인 부부 4월 17일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2012년. 근데 몰라 그걸 지우고 싶은 건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라서 일부러 그걸 피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람의 언어는 사실 자연인으로서의 윤석열로 봐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봐도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여자의 촉으로 그냥 썩으리는 17층에 혼자 살았다. 쭉 검찰총장 되기 전까지 그냥 쭉 혼자 살았다가 저는 왠지 가장 맞을 것 같다.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함께한 적이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범수가 거기에 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등장할 수 있는 게 그 이유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사생에서 윤석열의 그 17층 그 아크로비스타는 뇌물이다. 결혼 전에 받은 그 아크로비스타 뇌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 두 사람이 비즈니스 관계든 그 비즈니스 관계 이상이든 남녀 관계든 어쨌든 간에 2017년 10월에 그 전세 그 아크로비스타는 윤석열이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부각이 돼야 윤석열이 이건 결혼 전의 얘기,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2017년 10월에 이 두 사람의 동거설이 부각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나올까? 하여튼, 예, 네,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엄한 부모 밑에서 모범생으로 자라야 되는 모범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들이 앞에서는 모범생 역할을 하고 착한 척 대범한 척 뭐 마초스럽게 남자스럽게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소심하고 막 예민하고 막 밖에서 놀고 싶고 아주 굉장히 이중적인 걸 하지만 그 엄한 부모 밑에서는 어쨌든 착한 척 남자다운 척 마초스러운 척 이렇게 정의로운 척 해야 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자라서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고 검찰총장을 하고 예 검찰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 사회의 비극인 거지.
저런 엄한 부모 밑에서 늘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자식이 보여주는 그냥 전형적인 어떤 이중적인 플레이를 윤석열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도리 막 이렇게 뭐 만져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약간 성인이 ADHD처럼 좌불안석인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한 인물을 보는 것도 좀 재밌긴 하지만은 사실은 저한테 가장 흥미로운 상황은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국민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하지? 이게 윤석열의 힘이야? 아니면 진짜 김건희의 힘이야? 이게 윤석열의 힘이 아니라 이게 정말 김건희의 힘이라고 하면 도대체 김건희 뒤에 누가 있는 거지? 진짜 건희 올마이티예요. 건희 전지전능한 신이야. 올마이티 능력자야 능력자. 건희 올마이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막 법원에서 막 통기각해줘. 검찰들 불러서 한번 조사 한 번을 안 해. 몇 년을 뭉개. 대학에서도 막 강의짜리 막 줘. 아무도 박사학위 유지를 썼는데도 막 줘. 교수가 막 같이 공동조사를 해줘. 그런데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누구의 힘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 얼굴 두꺼운 이 두 부부, 내가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이 사회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지 않은 이상 이 단단한 이 티타늄만큼은 어디서 오는 거지?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체제가 포장되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허울에 이 체제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창을 걷어내며 이 정재계의 이 이권의 카르텔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막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권을 주고받고 정치인을 세우고 여론을 만들고 국민들을 계류주로 보면서 끌어가고 있는 정치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 기득권 카르텔의 정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점에 언론과 검찰이 있습니다. 재벌이. 그리고 그와 옆에 붙어가지고, 통껌을 뜯어먹고, 누구는 몸을 쓰고, 누구는 뭘 해서, 그냥 자기 인생을 180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흑막의 그 정재계의 누군가의 사람이 돼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단숨에 다 얻어요. 사실 그런 얘기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김 씨한테 정말 그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 무슨 사회파 소설의 거장 그 마츠모토 세이치의 짐승의 길에 나오는 짐승의 길을 택한 그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요정 여급에서 흑막의 정계계의 흑막의 애첩으로 돼서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그 여자의 얘기거든요. 나중에 한번 심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겉은 민주주의고 공정사회, 상식, 헌법 이런 얘기들을 쟤네들이 앞에서 허울 좋게 얘기하고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는 자기들끼리의 희덕거리면서 주고받고 있는 여전히 이권을 주고받고 학위를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는 이 흑막의 정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최고의 수혜자가 된 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어떤 경외감으로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제가 볼 땐 이 언론이 국민대가 법원이 검찰이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2021년 이 대선 경선을 통해서 지금 이 민주주의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이들의 이런 정치, 그리고 이런 정치로 부각되어 있는 인말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